결정하지 않는 나라.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 볼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는 조금은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보이지 않게 재편되고 있어요. 새로운 질서가 짜이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나라는 선택을 받고 또 다른 나라는 뒤처지게 되겠죠. 말 그대로 정말 중요한 게임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한 나라의 힘을 기술력 같은 데서 찾잖아요. 그런데 만약 진짜 위험이 기술 부족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 시스템 자체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선 ESG가 뭔지, 그 다음엔 한국과 미국의 방식, 수기의 길과 실행의 길을 비교해 볼 거고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지금 세계는 공급망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전쟁터가 된 거죠. 에너지, 반도체, 배터리, 방산, AI까지 미래를 좌우할 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바로 핵심 광물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다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은 결국 자원 전쟁이고 공급망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주제, ESG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래 ESG라는 건 기업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좋은 도구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장애물이 되어버렸을까요? ESG, 많이들 아시겠지만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그리고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약자죠. 원래 의도는 아주 좋았어요. 기업이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이런 비재무적인 위험들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였죠. 근데 이게 그냥 좋은 일 하자는 캠페인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실제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을 분석해봤더니 ESG 점수가 낮으면 부도 위험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진짜 돈 문제,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좀 다르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기업 내부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도구였는데 어느새 외부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압박하는 규제의 언어가 된 거예요.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작동하면서 오히려 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한국의 길입니다. 이름하여 수기의 길, 우리나라의 합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한국 시스템의 특징은요, 전략 그 자체보다 그걸 결정하는 절차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ESG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 이런 것들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위원회라는 심의가 끝도 없이 생겨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복잡한 그림이 바로 그 구조를 딱 보여줍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뭔가 하나를 결정하려면 이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수기를 위해서는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정은 계속 미뤄져요.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애매해지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 누구도 선뜻 자 이제 실행합시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한번 볼까요? 네 번째 파트, 실행의 길입니다. 한국과는 정반대인 미국의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요, 선택이 달랐습니다. 핵심 광물 문제를 환경 이슈로 보지 않았어요. 이걸 국가 안보와 전략 자산의 문제로 딱 규정해버립니다. 이 관점의 전환, 이 프레임의 전환이 모든 걸 바꾼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아까 그 복잡한 그림이랑은 완전 다르죠?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정부가 목표를 정하면 기업에 돈을 주고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대신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토론하는 대신에 투자를 하는 거죠. 행동을 위해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나라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국은 환경과 사회적 합의라는 프레임 안에서 위원회를 통해 수기하는 동안에 미국은 국가 안보와 전략 자산이라는 프레임으로 계약과 투자를 통해 아주 결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속도 그리고 책임 소재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거죠. 자,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두 길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공급망이 중요하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미국은 바로 행동에 들어갔죠. 광물을 전략자산으로 딱 정하고 투자를 시작하면서 동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뭘 하고 있었냐? 내부에서 이 절차가 맞냐? 저 합의는 했냐? 하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위원회는 열렸는가, 합의는 이루어졌는가처럼 과거의 절차를 잘 지켰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미 투자했다. 이미 지분을 확보했다. 이미 행동이 끝났다는 현재 완료형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뭘까요? 이건 누구 하나를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우리 시스템의 문제를 봐야 해요. 이 분석의 핵심은 환경을 버리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환경 문제도 챙기면서 동시에 산업과 안보 그리고 성장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국가 시스템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만약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아주 냉정합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나라는요, 이렇게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선택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재편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질서의 안으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밖으로 밀려나고 있죠. 과연 이 나라는 어디에 서게 될까요?